제가 이제부터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오늘 엑기스입니다. 요거 엑기스. 요거 엑기스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언제 기각되나? 기각되는 건 당연하고 시기의 문제다.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아니고 사는데 언제 사느냐 요게 문제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오늘 아까 아침에는 TV조선, 점심때는 펜앤마이크, 오후에는 KBS 사사건건 진짜 하루 종일 정말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가지고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크게 계몽을 했다고 하면 제가 작은 스피커로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는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또 보수의 좋은 스피커들이 있고 좋은 책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또 많은 또 탁월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이 전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 안 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신문 종결하는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만에 변론 종결하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17일입니까? 2주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10 며칠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3주 다 돼 가잖아요. 제가 예측했거든요. 제가 가면은 앵커들이 저한테 물어요. 개인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아니에요? 아이고 다리 쭉 펴고 자라고. 언론인들이 왜 이게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날짜 잡힌 그때부터 계속 특보거든. 집에 못 가. 언론인들이 그래서 자기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날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특보로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제일 자기 일 더 해야 되고 집에 못 가니까 제일 관심이 있는 거야. 제일 관심이. 그러니까 온 사람한테 묻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걱정하들 마라. 맞잖아요. 오늘 오후에 오후 4시에 KBS 가는데 KBS 앵커가 혹시 오늘 내로 첫 질문이 오늘 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야 재판이 장난이냐? 재판이 무슨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노티스 통지도 하지 않고 선고하는 게 어딨냐? 무슨 웬 PD들이 정말 재판의 ABC도 모르는 거지.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안 됐다. 뭐 그런데 이제 상대방 패널 민주당 법률위 부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오늘 송달을 하는데 월요일 날 어떻게 송달이 돼요? 그거 아시죠? 예전에는 우편에 당일 특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일 특급. 서울 경인 지역에는 오늘 오전에 보내면 오후에 들어가는 그런 당일 특급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좀 아쉬운데 뭐 배달 노동자들의 뭐 복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길 특급은 있어요. 그냥 월요일 날 보내면 화요일 날 통지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래서 통지가 되고 나서 3일 정도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야단을 떨죠. 마치 우리 애국 시민들이 폭도나되는 것처럼 자식들 그런 분위기 잡는 것도 기분 나빠 사실. MBC, JTBC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하다 보니까 조금 열받았네요. 그렇죠. 왜 제가 기각을 확신하느냐? 잘 보세요. 오늘 질문 중에 저게 있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진짜 많이 영향을 미치죠. 이유는요? 그걸 몰라서 묻냐? 그게 공소제기 절차가
구속기간도 잘못했고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죄 수사했고 그럼 뭐야? 거기 조사한 거 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가 쓰레기 휴지야. 옛날에는 우리야 요즘이야 뭐 그 하얀 종이 티슈로 화장실에서 쓱쓱 닦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푸세식에서 신문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닦고 했잖아요. 뭐 식사하고 나서 죄송한데 그런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휴지 조각이 휴지 조각. 증거 능력이 없어. 그걸로 탄핵도 못하고 그것도 유죄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1심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예요. 그거는 백보양보해서 공소제기 절차가 오케이 풀어줬으니까 정당하다 치자. 그럼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 무죄. 그러면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탄핵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들은 내란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철회해버렸잖아. 철회하는 것도 지들 판단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의해서 라고 소추단 민주당의 변호사가 그렇게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는 게 증거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그 다음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옛날에 문재인 때 춘추관장 대변인 했던 박수영, 정진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참 안타깝게도 박수현이하고 뭐 2승 2패인가 뭐 같은 지역인데 이번에는 떨어지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데 거기잖아요. 거기가 아침에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까지 귀에 생생하다. 왜 철회했냐 했더니 막 그거 내가 알아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내란죄 부분 철회했다고 했어요. 와, 그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헌법재판관의 권유에 따라라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변인을 지는 국회의원은 나와가지고 그걸 요청에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 요청과 권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이 단어를 그렇게 잘못 쓸 리가 있나? 오히려 저는 그 두 개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변호사는 권유라고 완화해서 했을 가능성 전 높지 않을까. 제 뇌피셜이지만 강력히 그런 추정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이 인간들 서로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특히 초기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 애국 시민 때문에 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판이 뒤집어져 버렸지. 정치적 판이 뒤집어졌지. 거기다가 증거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을 해버렸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호떡집에 불난 거는 어디예요? 민주당이 뭐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이 나오면은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해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할 것이다. 이렇게 약 팔았잖아. 그런데 윤 대통령 책 보고 있고 토리 산책시키신대. 따로 말씀도 안 하신대. 너무 느긋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호떡집에 불났어. 지들 머리 깎고 바리깡으로. 전효숙이, 전진숙이 머리 박박 깎고 그걸로 집신 싸봐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보낸대. 약간 변태 아니야? 그러고 지들 그 싸우는 거를 광화문으로 이제 옮긴대. 그렇게 하고 완전 호떡집에 불났잖아요. 호떡집에 불났어. 누가 급한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영장 취소는 6.25 때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과 필적할 만한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달리 말하면은 지기현은 21세기의 메가더 장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1사 후퇴에서 막 물려가다가 낙동강 전선 TK, PK가 지금 나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쫙쫙쫙쫙 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여의도 한강 넘어가 버렸다고. 이거 완전 6.25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만강까지 가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적화되는 건 막았잖아요. 지기현이 대한민국 적화되는 걸 막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떻게 해요? 헛뜨거 하면서 마오쩌둥이한테 갔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이재명이하고 좀 비슷해. 형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제 징치고 꽹가리 치고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후퇴해서 결국은 2년 동안 정말 38선 인근에서 정말 치고받고 하다가 3년 만에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을 했던 건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1사 후퇴로 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한강전선을 회복하니까 우리는 보수정당이다. 성장이 먼저다. 라고 했던 작자가 성장이 먼저라고 했더니 진짜 먼저인 줄 아냐 하면서 어디 찾아갔어요? 극좌파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표들한테 쫄랑쫄랑 찾아갔어요. 마치 미군과 유행군이 들어와가지고 1사 그러니까 그 서울 수복하고 쳐 올라갔을 때 그때 된 것처럼 모택동이를 김일성이 찾아가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좌파 대표들을 찾아가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요. 펜앤마이크 보신 분들 중에 많이 들어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재명이 하는 짓이 똑같아. 옛날에 지가 그 처음에 정치에 나오면서 성남시장에 나왔죠. 그때 성남시장 후보일 때 경기 동부연합 후보하고 단일화 있잖아요. 그러고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 두목들하고도 뭐 하여튼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장동 특집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대표적인 사진 있잖아요. 성남시장으로서 지자리에 지는 옆에 다소곳이 있고 조폭이 성남시장 자리에 앉아서 신발 신고 시장 책상 위에 다리 꼬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 사진. 지금 성남시 조폭 사진 해보면 제가 아직까지 이게 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못하는데 다음번에는 해서 그 사진 탁탁 올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진 결국 자기가 필요할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뭐 이재용 회장 찾아갔습니까? 이 인간들 똑같아요. 이 인간들 하는 꼴은 겉으로 하는 것과 속이 다른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탄핵 기각 거의 8분 응선을 넘고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식, 정형철,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장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법원 내에서도 브레인 중에 브레인, 최고의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의식,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어때요? 좌파들은 자기 진영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히 정계성 같은 재판관들, 남편이 김희수 현재 민주당 탄핵소추단 변호인을 통해서 백엔릭 송사로 다 나갈 가능성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 태도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그림자를 민주당을 보면 아는 거죠.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은 이거 지금 8인 체제는 안 돼. 야 최상목 만약에 꽂아 넣어 라고 계속 하고 민주당의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우리 코딱도사 박찬대는 탄핵이야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머리 깎고 여의도에서 또 광화문까지 걸어온대 행진한대. 그리고 지난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총동원령 내렸잖아. 총동원령 내리면
한 200명 와야 되는데 깔랑 6개당 다 해가지고 100명 카드가 나중에 1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모였어. 이제 명이 안 서는구나. 예, 명도 안 서. 왜냐? 명이 다 했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8대 0인데 꼭 토단 애들이 있어. 토다는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셋만 토달고 문영배는 빠졌단 말이에요. 요거 정말 야릇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대 3이 된다 하더라도 기각이 5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가 글 써놨는 거 보셨어요? 8대 0으로 기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5대 3이 탄핵이 5가 되고 기각이 5여도 이건 기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5대 3으로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압박이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못 삽니다. 그러면은 8대 3은 기각이에요. 법정 의견은 기각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야, 거꾸로 세 분이 5명을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8대 0으로 기각시켜 버릴 겁니다. 홍준표 제가 별로 존경은 안 합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각시키면 혼란은 있다. 하지만 인용되면 전쟁이다. 시빌 워. 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도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거취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3명만 버텨버리고 최상목이 마흔형을 임명 안 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기각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에 대한 후문으로서 결론을 다가가기는커녕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고 있대요. 왜냐? 문형배가 초식에 갖다 놓고 증인신문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양쪽에 30분 30분 15분 15분 하게 해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디비질 않았다고, 끝까지 삽질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변론 종결하니까 이게 더 물어가지고 뭘 알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죠? 바늘에다가 이 바늘 귀에다가 꿰매지 않고 그냥 바늘 허리에다가 실매가지고 바느질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딱 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주구장창.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나 돼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3월 21일이 아니고 3월 28일. 한마디로 3월 26일 이재명이 골로 보낸 다음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할 가능성 가장 저는 제일 높다라고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4월 18일입니까?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빤스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 빤스런 이렇게 얘기해서 송구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정말 마음의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후임한테 맡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만 하고 4월까지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문영배하고 이미선 옷 벗고 나가버리면은 그때는 민주당 말대로 뭐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있어. 그러면은 뭐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자격으로 대행 자격으로 두 분을 탁 모셔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탁 넣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정영식 거기다가 두 분, 5명, 5명. 그럼 그때 그 두 분 안고 하면서 뭐 꼽사리 하나 끼워주지 뭐 깍두기. 오케이 마흔형 콜. 그때 3명 임명해가지고 9명 해가지고 5명 기각.
윤 대통령 복귀 이렇게 해보면 그게 제가 그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큰 그림입니다. 제 생각이지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뭐 저의 뇌피셜이기도 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저 혼자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28일로 얘기했던 것은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그 조선일보에 건국대 황도수 헌법학 교수님 그분이 헌법재판 연구관을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도 사실 강하고 뭐 그게 또 어느 정도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보다 더 이재명이 안 된다는 그런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먼저 탄핵을 해버리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공소법 2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사회적 공분이 상당 부분 누그러진다.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견해에 저도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견해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전체 판읽기였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21일 가능성이 지금 뭐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이 다음 주로 본다라고 뭐 지금 이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주인 3월 28일의 가능성 한마디로 슈퍼위크 이재명의 공선법 2심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결정이 그날 있을 가능성 그 주에 있을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직무정지 기간 임기는 사실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 있으니까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 제가 따로 코너를 만들 겁니다. 최진영의 물어보쌈 우리 PD님하고 이 코너를 질문을 하는 거에 Q&A 코너를 뭘로 할까 했는데 제가 내는 안이 최진영의 무엇이든 물어보쌈 네, 물어보시면은 탁 이쁘게 보쌈에 쌈을 싸서 이렇게 입에 딱 넣어드리는 소화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요. 최진영의 물어보쌈 아니면은 뭐 최진영의 물으려면 500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제가 500원 받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릴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된 기간이 임기에 그만큼 길어진다라고 하면 저도 좋겠는데 법리상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정해달라 그런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다. 그런 기류도 있다라는 점도 행복한 어떤 고민으로서 있는데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바라고 정말 강력히 바라면은 그런 소원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정말 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믿고 정말 꾸준히 가면은 결과는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59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급적 45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저녁이고 편하고 또 지난번에 마칠 때 3분만 더 해서 1시간 채워달라는 분이 계셔서 그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언제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거기다가 팍팍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정확히 1분, 1시간 지났습니다. 이번 즐거운 밤 되시고 Thanks God, it's Friday. TGIF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특급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